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 아직 숨은 감염원이 남아있을 수 있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경주 월성원전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각종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화재 발생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경북은 25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대구도 최근 연말연시에 비해 신규 환자가 많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지역 곳곳에 아직 숨은 감염원이 남아있을 수 있어 불안은 여전합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습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1명, 경북이 4명.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지역 감염 환자가 대구 18.4명, 경북 22.4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긴 이릅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된 대구 지역 거주자는 145명. 이 가운데 아직 98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검사자 대부분이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전화도 피하고 있어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원 확인자에 대해서는 자택 방문 등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고 계속 진단검사 불이행 시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위치 추적을 통한 소재지 파악 등 강력한 수단 동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 새 대구 수성구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경북 상주의 한 교회에서도 교인과 접촉자가 확진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증상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숨은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데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요양정신병원 등의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1:1 관리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요양정신병원, 정신재활시설 107곳에 구군 전담 공무원에 이어 시 전담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해 환자나 종사자 가운데 이상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매일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경주와 영천 등 경북도 내 시군들도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42곳의 종사자와 이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현곡면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요양병원과 노인주간 보호시설 등 74곳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가 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 제한 200만 원, 일반 업종 100만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직접 온라인 버팀목 자금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전용 콜센터인 1522-35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삼중수소는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인데요. 경주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이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간감시기구는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환경단체가 입수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 측정 자료입니다. 한수원이 작성한 이 자료에는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모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조 아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배수로 맨홀에 고여 있는 물에서 나온 삼중수소는 리터당 최대 71만 3천 베크렐에 달합니다. 기준치인 4만 베크렐의 17배가 넘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원전 부지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점을 들어 지하수뿐 아니라 해양과 대기 중에도 많은 방사능 물질이 누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해양, 대기, 지하 이쪽으로 배출된 것들이 지금까지 가동하면서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를 한수원이 공개를 안 하잖아요. 또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거는 자체가 문제다. 이미 더 큰 농도로 누출이 된 것이 일정 시간 희석돼서 데이터가 나온 거고. 원자력 학계는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삼중수소로 인한 지역 주민의 연간 피폭량은 흉부 엑스레이 1회 촬영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검출된다는 겁니다. 또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발생하는 것이나 이 삼중수소의 농도가 주변 마을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삼중수소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크렐이라는 단위 자체가 워낙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거기에 숫자 천, 만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는 숫자예요. 그냥 숫자가 커 보일 뿐이에요. 논란이 커지자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 환경감시기구는 고리감시기구와 함께 자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오는 13일 회의를 소집해 민간 조사단 구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각종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야산구와 주택, 매립장 등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동소방서 정명식 소방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달 들어 안동 지역 화재 건수는 평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상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동소방서 통계 기준으로 2020년 화재 발생 건수는 207건, 2019년은 168건으로 전년도 대비 10.3% 증가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주요 화재는 안동시 명륜동 주택 화재, 홍천면 인근리 임야 화재, 청성궁 농장 화재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는 주택 화재입니다. 전년도에는 8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취약계층 무상 보급을 통해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화재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동과 구미에 이어서 포항까지 쓰레기 매립장 화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립장 화재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최근 3년간 안동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매립장 화재는 3건이고 주요 원인은 원인 미상 2건과 자연 발화 1건이 있었습니다. 네, 매립장 화재의 경우는 일단 불이 한번 났다고 하면 진화가 어렵잖아요. 네,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매립된 쓰레기가 많아서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립장 화재의 경우 민가와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방령을 총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고 진화의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짧게는 하루, 많게는 수일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불이 완전히 진화되어도 재발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뒷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많게는 10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캠핑장이나 주택에서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겨울철은 특히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난방용품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예약 기능을 통해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접거나 구기지 말고 말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기 히터는 과열 또는 넘어져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과 거리를 두거나 넘어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고 자리를 비울 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고 가연물과 보일러는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주기적인 연통 청소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 겨울철 화재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소방서 정명식 소방사였습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소위 하득 40% 이하와 70% 이하 어르신을 구분해 기초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단독 가구 월소득 169만 원 이하이면 월 최대 30만 원, 부부는 월소득 270만 4천 원 이하이면 월 최대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생일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택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구시는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종교시설 등이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쓸 경우 주차 차단기,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 개선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에서 주차장 공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모두 64곳으로 주차장 2,700여 면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이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청도군은 현수막 설치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불법 소각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치고 관련 행위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리떼나 고추단 같은 영농 부산물을 야외에서 소각하거나 허가 승인받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으로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주시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북천 변화를 따라 도심 속 녹색 생태계가 조성되는데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상주 도심을 따라 흐르는 북천을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환경부 주관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도심 속 녹색 생태계 회복이 주 목적입니다. 사업 기간은 앞으로 2년, 국비 포함 총 사업비 160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의 핵심은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입니다. 우리 상주 시민에게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상주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상주시는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도시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북천변에 쿨링포구와 식생체류지를, 인근 주요 도로에는 클린로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빗물 펌프장에 저장된 빗물과 하수처리장 재처리수 등을 사용해 물 순환을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와 환경교육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생태 휴식 공간 조성에도 나섭니다. 2년간 약 한 자동차 2,500대 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함께 일자리 창출은 약 500명 정도, 또 생산 유발을 끄는 한 30억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북천 일대에 함께 추진될 하천 정비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앞으로 북천 일대가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시민 쉼터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주시는 오는 3월까지 환경부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마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와 영천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액이 목표액을 넘어서며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달 초 목표액인 6억 원을 넘겼고 영천시는 지난달 말 목표액인 5억 원을 넘겨 6억 5천여만 원이 기부됐습니다. 대구 경북 전체의 모금 목표액은 211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4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영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협동 로봇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인 덴마크 유니버셜 로봇사의 인증 교육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교육센터는 최대 16명이 동시에 실습이 가능한 규모로 지난해 9월 업무 협약을 거쳐 교수진들이 트레이너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로봇 응용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 인가를 받은 영천 로봇 캠퍼스는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